얘들아, 안녕. 오늘은 동아시아사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근황을 소개를 하자면, 저번에 이 마이크를 득템을 했잖아요. 오늘은 태블릿 이 필기를 드디어 득템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이걸 주문한 지 거의 2, 3주 만에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이 펜이 생겼으니까 칠판에다가 필기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서 좀 수업의 집중도를 높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 각 지역별로 청동기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 각 국가들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중국 지역에서 생겨난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라서 농사보다는 수렵이나 채집이 좀 더 우선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농업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는 자신이 먹고 살 만큼만 농사를 지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남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는 것을 잉여라고 하는데,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고 이 잉여 생산물이 어느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더 많이 남고 어느 누구는 조금밖에 못 가져서 이 둘의 차이가, 경제적인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거를 사회 경제적인 차이를 어려운 말로 계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 생산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급의 차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즉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다른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려고 했고, 그들이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금속을 녹였다가 굳히면 딱딱해지는 특성을 이용한 건데,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죠? 원료가 구리, 주석, 아연 같은 당시에 굉장히 구하기 힘든 희소성이 있는 금속들이었어요. 이거를 굉장히 적절한 비율로 맞춰서 녹인 다음에 이거를 틀 안에 넣고 굳혀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청동기를 소유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더 좋은 위치를 가지기 위한 싸움들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다가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울타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 울타리 너머에 또 다른 울타리를 가진 것들과 싸우게 되면서 또 정복 전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 이 처음에는 이렇게 울타리였던 것들이 점점 흙을 굳힌 단단한 성이 되고, 성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쌤이 새로 산 태블릿으로 이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인데 여기 과제 업로드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건 잘하는데 이 핵심 개념을 잘 정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핵심 개념 쌤이 왜 정리하라고 하냐면, 알겠지만 단어도 조금 많이 알게 되고 이걸 함으로써 교과서를 읽으라고 시키는 거니까 다음부터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1번 청동기 문화의 발전에 한번 필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농업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증가했고 생산력도 증대를 했는데, 그 결과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남는 잉여 생산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개념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한 게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인데, 그 차이를 어려운 말로 계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너와 나의 경계 그리고 우리와 당신네들의 경계 이런 게 점점 발전을 하게 돼서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지도하는 이 지배 계급은 이 국가를 더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잘 통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 군대나 법률이나 이런 정치 제도들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로 무기와 재사용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구리주선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지배층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굉장히 희귀한 레어한 아이템을 맞아요. 청동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 때도 동아시아 지역별로 신석기 문화들을 살펴봤잖아요. 청동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특징을 살펴볼 건데 신석기랑 조금 지역 구성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그 전에 강별로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황허강 중류 지역의 특정한 지역으로 문화권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새로 생겨난 포인트도 보이죠. 여기 몽골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 지역도 살펴볼 거고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5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 시기에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중국 지역을 살펴볼 건데 중국은 우리 그전에는 뭐 황허강, 창장강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여기는 이제 황허강, 중류 지역으로 많은 문화권들이 이쪽에 강력한 문화권이 등장하면서 이쪽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개를 살펴볼 건데 우리 교과서나 서술을 읽어보면 뭔가 이게 은어를 말하는 건지 얼리터어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은어랑 얼리터어 유적은 지역적으로 딱 봐도 다른 곳이에요. 이거 다 다른 걸 지칭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중국 지역 청동기 문화는 얼리터어 유적과 은어 유적 요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얼리터어 유적을 살펴볼 건데 얼리터어 유적에서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굉장한 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한번 예상으로 해보니까 이런 모양의 어떤 성체 같은 모양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스케일보다는 조금 작지만 당시 청동기 시대 때는 굉장히 큰 스케일이었어요. 한 가로 100m, 세로 180m 정도 되는 이런 대규모의 성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전설상 최초의 왕조라고 여겨지는 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학자들은 이 얼리터어 유적지가 아마 하나라의 유적일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이런 자료가 발굴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까지 전설성의 왕조인 하나라로 추정되는 얼리터어 유적을 보고 왔는데요. 얼리터어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허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는 상나라의 유적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식 용어는 상나라가 맞고요. 은도 상을 지칭하는 거니까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허 유적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표적인 유물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주 재료가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청동기였어요. 이 청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나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나라의 지배층들이 이 청동으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유물들을 갖고 있었는데 맨 왼쪽에 이건 뭐 하는 것 같나요? 뭔가 화분 같기도 하고 바구니 같기도 하고 한데 믿기 힘들지만 소치입니다. 네, 여기다가 진짜 뭘 쪄먹은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선생님이 말하냐면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높이가 이래 봬도 1m나 되고 무게가 875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솥은 그냥 진짜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제사를 할 때 지배층들이 사용한 물건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요거는 되게 뭔가 괴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제사용 물품입니다. 먼저 우리 학습지에 2번 청동기 문화의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필기를 중원지역 먼저 하고 갈 겁니다. 짜잔! 쌤이 칠판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같이 이렇게 선생님 필기하면 학습지에 받아 적으세요. 자, 일단 중원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문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맞아요. 얼리터우 문화였죠? 자, 이 얼리터우 유적은 기원전 2000년경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얼리터우 유적은 황허강 중류 지역에 있었던 우리 신석기 문화 후기 문화가 뭐였죠? 맞아요. 우리 룽산 문화가 발전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룽산 문화가 발전해서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 문화를 지닌 어떤 초기 국가, 초기의 도시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성체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성체에는 성벽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서 도로망도 발견이 되는 굉장히 잘 지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여기가 하나라였다라는 글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중국 전설상 최초의 왕조인 화왕조로 아직 추정이 되는 단계, 좀 더 역사가 연구돼봐야 알겠죠? 자, 은어 유적지는 기원전 1600년경에 발견이 되는데 자, 아까 여기 하왕조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는 맞아요. 상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상나라의 아마 마지막 수도였을 거다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제기가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쵸. 거의 900kg가 되었던 솥과 개수무늬가 새겨진 뭐 이런 도끼나 뭐 다양한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원 지역의 얼리터우 유적과 은어 유적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즉 몽골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몽골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기원전 2000년경부터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청동기 시대니까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나라도 청동검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차이점은 요 손잡이를 볼까요? 손잡이에 동그란 게 보이죠? 이 청동 단검은 손잡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게 특징인데 아마 말을 타면서 이렇게 검을 썼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뭔가 이렇게 고리를 이어주는 거를 이렇게 썼다거나 아니면 여기 손가락에 끼워서 썼다거나 조금 이동에 편리한 그런 게 특징이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이는 거는 이 사람들의 묘인데요. 묘에 이렇게 굉장히 넓고 판판한 돌이 꽂아져 있어요. 이거를 판석묘라고 합니다. 판판하다, 돌석자, 묘, 무덤묘.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판석묘에 새겨진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이 요건데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기 뿔을 한번 보면은 아마 사슴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걸 사슴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유라시아 초원지대 간단하게 필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한 1700년경까지 그 유적들이 살펴지고 발견되는 유적들이 아무래도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마구, 이 마자는 말마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생활도구나 무기, 네, 요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쵸, 청동 단검, 청동으로 만들어진 짧은 검이 특징이었는데 이 청동 단검은 쌤이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일부러 손잡이를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녔을 때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밑에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 둔 게 포인트였다. 그 다음에 무덤의 특징은 판성묘라고 하는 길고 판판한 돌이 꽂혀 있는 무덤이 특징인데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주로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였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반도 청동기 문화입니다. 많이 봐서 익숙하죠? 자, 청동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 지배층들의 무기와 제사용품으로서 만들어졌었고 청동기 때 우리 한반도에는 독특하게 이렇게 악기 비파의 모양으로 생긴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된다. 그 다음에 요런 청동기들은 주로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거였고 피지배층들이 주로 농사 지을 때 사용했던 거는 청동이 아니라 여전히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기였다. 대표적인 석기가 맞아요. 이렇게 생긴 반달 돌칼이 있었었죠. 여기 구멍에다가 끈 이렇게 매달아서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수확을 쉽게 만들어주는 농기구였어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는 판성묘라는 독특한 무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한반도 만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이런 독특한 무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고인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무거운 돌을 돌 위에 올리기까지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건데 굉장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 지도에 이렇게 고인돌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표시를 해둔 건데 여기 보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일본 일부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여기 만주 요서 지방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말인즉슨 한반도의 문화가 이쪽으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한반도 지역에서는 토기는 맞아요. 신석기 때 빗살무늬가 대표적이라면 청동기 때는 민무늬 토기가 일반적이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한반도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대략 기원전 1500년경까지 청동기 문화가 보이고 있으며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청동기 아까 검이 있었는데 검이 특정한 악기를 닮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뭐 방울이나 거울같이 어떤 특정한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청동기들도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특정한 지배층의 무덤 양식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고인돌이라고 했고 이 고인돌은 요서 지방이나 일본 규슈 지방에도 일부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토기가 신석기 때 빗살무늬라면 청동기 때는 민무늬 토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가 지배층들을 위한 도구였다면 일반 피지배층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석기가 사용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당시에 반달돌칼 같은 농기구는 석기로 만들어졌었다. 나아가서 이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후에 배우겠지만 건립된 국가가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아마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열도로 가볼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적으로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래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다가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기원전 3세기경에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일본으로 이 지도처럼 전래가 되었는데 이때 전래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벼농사, 그 다음에 청동기, 더 나아가서 기원전 3세기니까 이때 한반도는 철기 시대였겠죠. 그래서 철기 시대까지 이런 것들이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금속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 전개된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들을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유물들이 발견된 마을 이름이 야요이 마을이라서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종처럼 생긴 건데 이걸 동탁이라고 하고 실제로 아마 이거는 제사용 청동기로 제작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토기입니다. 일본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꽤 늦은 편이죠.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서기 300년까지 지속된 이 시기를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야요이 시대의 특징은 벼농사와 그다음에 금속기,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된 이 특징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벼농사와 금속기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전래가 됐냐면 한반도에서 전래가 되었고 기원전 300년경에 한반도에서 전래가 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때 만들어진 청동기는 어떤 게 있냐면 맞아요. 동탁이라고 불리는 제사용 종 같은 게 있었죠. 뿐만 아니라 철기도 만들어졌는데 무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아까 전에 토기도 같이 봤었고 이 시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한자를 뭐라고 하죠? 맞아요. 촌락할 때 이 촌자인데 일본 말로는 무라 뭐 이런 무라라고 부르는데 이 촌락이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치는 게 형성이 됐다면 이 기원 후 300년경 점점 청동기 이 야요이 시대 후기에 되면은 이렇게 이 무라가 발전을 해서 이걸 나라 국자라고 하죠. 아주 작은 소국 단계 이거를 일본말로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서 군위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발전이 되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지역으로 와봤는데 베트남 지역에서는 이 청동기 문화를 동선 문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물이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북 심상치가 않잖아. 제사용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태양 같은 무늬가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이 베트남 지역에서 등장한 청동기 문화를 동선 문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물이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태양 무늬가 새겨진 청동북 같은 제사용 청동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베트남 역사를 간단히 배울 건데 이 시기에 아마 이 동선 문화가 반란국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지역의 최초의 국가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얼리터 유적처럼 추정이라는 거